자,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이 작년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균등 배정이 시작되자마자 2021년 1월에 영상 올린 거 보고 따라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종목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치킨값, 소고기값 벌기 딱 좋았는데 이게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균등으로도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균등 배정 방식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하이브, 예전 빅히트를 보고 1주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균등 배정 방식이 논의되고 도입이 되었는데 이제는 균등 방식으로도 1주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청약을 넣었을 때 균등 배정으로는 계속 탈락되고 비례로 넣은 것만 겨우 몇 조 정도만 건지는 셈인데 요즘 계속 풀청약을 넣는다 하더라도 한 종목당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10만원 이내입니다. 균등으로는 당첨도 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균등으로 공짜도 넣는 것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히 땅 파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당첨만 되면 공짜 수익인데 앞으로 이 경쟁률이 많아졌다고 이 열기가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닌 이상은 이 경쟁률이 진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4x4란 종목이 상장하게 되는데 이게 스몰캡 종목처럼 공모 규모가 진짜 작아서 시가총액 규모가 한 500억에서 700억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규모만 700억 원, 풀청약 규모가 3억 이상. 이 정도 규모인데도 경쟁률이 비례로 봤을 때 7,500대 1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스몰캡 종목에서 3,000대 1이 나온 것은 기억하는데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이런 경쟁률이 나온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당연히 이 4x4란 기업의 가치가 진짜 미친 듯이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치킨값을 벌기 위해서 전 국민이 모이면서 나온 경쟁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첫날에 거의 99% 확률로 기관에 매도가 쏟아질 텐데 이 역시도 서로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종목은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타버스는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중입니다. 주요 종목들이 신저가를 찍는 등 또 메타버스 ETF 역시 신저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땐 메타버스란 테마에 기대할 건 없으며 신규주 특성상 지금 이 경쟁률 열기 특성상 오직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고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역대급 경쟁률을 봤을 때 합리적인 자리에 시작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경쟁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50%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마이너스 10% 각오하고 시초가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요즘 그게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높다 하면은 뭐 전부 다 100% 뻥튀기, 100%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2배 뻥튀기라면 당연히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수하면은 90% 이상이 G2 파워처럼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점에 물린 사람만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뻔한데도 계속해서 2배 뻥튀기 상장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경쟁률이 높았다 하면은 무조건 2배로 시작해서 아마 이 4x4란 종목도 8시 40분에 동시 호가를 한번 보시면 2배인 34,000원의 물량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34,000원에 뭐 적게는 수백만 주, 많게는 2, 3천만 주가 걸려서 시작을 할 텐데 8시 40분에 2배 가격에 매수 잔량이 쌓여 있는 이유가 수량 배분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종목들이 상장을 하면서 G2파워라든지 뭐 세아 메카닉스라든지 공통점은 다 있는데 첫날에 2배 플러스 20% 또는 상한가까지
먹을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수량 배분을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뻥튀기가 될 때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30%까지 백주 가지고 수익을 빠르게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이 일단은 빠르게 2배 가격의 주문을 넣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배의 주문을 넣어놓고 장 시작 전에 상황을 보고 물량을 취소하든지 판단을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는 물량 때문에 8시 40분에 2배 뻥튀기 된 가격에 잔량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 전에는 아마 세아 메카닉스일 텐데 이것도 8시 40분에는 수천만 주가 쌓여 있었는데 마지막에 예상 체결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수 잔량이 빠지면서 한 2, 3천만 주 쌓여 있던 게 마지막에는 한 100만 주도 안 남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포바이 포도 뻔할 수밖에 없는 것은 8시 40분에 보이는 매수 대기 물량에서 예상 체결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예상 체결 물량이 한 6만 주 정도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 잔량이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량이 말라가지고 예상 체결 물량이 한 3만 주 미만이다. 많아봤자 2, 3만 주다. 장 시작 전까지 2, 3만 주 정도만 예상 체결이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잔량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상한가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2배의 가치가 진짜로 있어서 2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큰 손들이 수량 배분을 받기 위해서 2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량 배분을 위한 목적의 물량들이 다 들어와서 예상 체결량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경쟁률만 높았다 하면 2배 뻥튀기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x4라는 종목은 경쟁률이 비례 기준으로 7,500대 1, 공모가 상단, 기간의 경쟁률과 확약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 약 20% 정도, 전체 물량이 1,000만 주, 1,000만 주에서 17,000원을 곱하면 시가총액은 대충 1,700억 정도, 1,700억짜리가 2배 뻥튀기 되면 3,400억입니다. 예전에는 스몰캡 종목이라고 시가총액이 한 500억에서 800억 되는 종목이 2배로 시작해서 1,000억, 1,500억까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아주 가끔씩 시가총액 상관없이 2배 뻥튀기 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일은 모르겠지만 잔량이 쌓인 상태에서 예상 체결량이 한 6만 주 미만으로 한 59분쯤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2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59분 돼서 갑자기 예상 체결이 6만 주에서 갑자기 늘어나서 10만 주, 12만 주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잔량이 빠지면서 시작해서 2배 가격이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배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예상 체결량이라 보시면 되겠으며 당연히 제 절대적인 원칙인 신규주가 2배 뻥튀기 시작 시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은 인기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초가 대비 50% 미만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투기식으로 넣어볼 수도 있지만 발생하기가 어렵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투기식으로 넣었을 때 손실을 마이너스 10% 정도는 꼭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신규주들 분위기 보면 시장과 함께 추세가 꺾인 종목들이 많은데 신저가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추세가 멀쩡한 것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이거는 제가 어제 26일 화요일 날 단타를 치고 수요일은 나스닥이 4% 떨어지는 것을 보고 쫄아가지고 시초가가 좀 괜찮게 13만 5천 원에 또 시작되는 것을 보고도 주문을 넣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에 압도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넣었을 텐데 이땐 넣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13만 5천 원인데 여기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점점 더 신고가를 높여가겠다. 한 번 더 시세가 나와주겠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으므로 지금 신규주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중공업 추세가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엔이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단일가, 동시호가의 눈치 싸움이 너무 심해서 변동이 큰 편입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가격 상관없이 최고가에 매수하고, 그리고 또 우르르 몰려가지고 못 오른다 싶으면 눈치 싸움으로 우르르 매도. 웃긴 게 오토엔이 7%까지 갔다가 보합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우르르 매수했다가 우르르 빠지면서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또 시간의 거래에서 처음 봤습니다. 누가 보면은 악재 공시가 뜬 걸로 알겠는데, 아무런 공시나 그런 악재 뉴스 없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로만, 동시호가 분위기로만 엿가락처럼 늘어져서 움직이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며, 이리저리 널뛰기를 하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단일가로 최대한 뻥튀기 시키고 또 눈치 싸움으로 한 방에 쭉 내리고, 딱 이 구조가 뻥튀기를 시키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요즘 단일가나 동시호가에 괜히 좋아 보인다고 붙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당장엔 따라 붙을 수 없겠지만, 오토엔도 지금 주가가 더 이상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위협적인 시장에도 그 전에 고점을 아직 지켜주고 있지 못하지만, 요즘에 쉽게 들어갈 자리를 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종가 기준으로 이 근처에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중에 상한가까지 말아 올려가지고 여기서 한 방에 26,000원까지 만든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거래량이 많다는 뜻이 될 수 있고, 언제라도 3천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기에, 지금 현대중공업은 대놓고 추세가 살아있고 또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토엔, 당장에는 시간의 거래 괴팍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거래량이 좀 끊겼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잘 빠지지 않는 것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월 정밀이란 종목이 신고가 추세와 접근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쌍끌이 매수와 함께 추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수급과 추세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풍월 정밀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고점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아셈스가 있는데 5일선 밑으로 지수 때문에 밀렸습니다. 이건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5일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할 때, 그때는 가야 할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이랑 풍월 정밀,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토엔, 아셈스, 딱 4개 말고는 다른 종목들은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는 공구음원처럼 며칠 정도 지켜보다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건 다음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배 뻥튀기 되면은 G2파워처럼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가격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